그냥 까먹었다는 전제하에 진행하는 거야. 그 순열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 정의부터 한번 얘기를 한번 해볼게. 서로 다른 n개 중에서 r개를 뽑아 일렬로 배열하는 경우의 수를 우리는 순열이라고 얘기하거든. 이럴 때 중요한 게 뭐냐면 n개 중에서 r개를 뽑아라고 했을 때 일렬로 배열한 은이라는 단어가 들어간다. 이게 우리가 어려운 테마가 있는 게 아니라 헷갈린 테마가 있는 거거든. 그래서 그걸 정정해주고 시작해야 돼. 일단은 배열한 은이라고 하는 저 말이 잘못된 말이거든. 배열한 은이 아니라 배열된 결과의 수를 말하는 거야. 서로 다른 결과의 수를. 예를 들어서 여기 나와 있는 그 흰색 분필 있잖아. 흰색 분필 두 개를 배열하는 경우의 수가 몇 가지? 한 가지야. 근데 배열한 는이라고 얘기하잖아? 그러면 이거 두 가지가 있는 것처럼 느껴지거든. 그래서 우리가 영어를 한글로 번역하다 보면 그 약간의 미묘한 차이들이 있어. 또 하나 이것도 있어. 또는이라는 단어 있지. 우리가 말해서 나 오늘 오전에 짜장면 또는 그 짬뽕을 먹을 거야 라고 얘기하면 그럼 짜장면을 먹거나 짬뽕을 먹거나 둘 중 하나만 먹는 거지. 근데 수학에서의 또는은 A 또는 B라고 하면 A 선택하고 B 아니고 A 선택하지 않고 B 선택하고 또는 뭐니 둘 다 선택하는 경우도 들어가지. 그래서 우리가 흔히 쓰는 단어와 그 영어를 번역하다 보면 그 미묘한 차이들이 있거든. 이게 경우의 수에서는 헷갈리게 만들어. 다시 한번 얘기하면 배열한 는이 아니야 얘들아. 배열된 결과의 수를 말해. 요 한 단어가 어떤 차이를 얘기하냐면 배열한 는이니까 이거 다른 것처럼 느껴지잖아. 근데 배열된이라고 생각해봐. 그럼 이제 비교해 볼게. 여기 한번 봐봐. 눈 감아봐. 됐지? 눈 떠봐. 바꿨게 안 바꿨게? 안 바꿨는데. 어차피 너가 어떤 답을 하더라도 난 안 바꿨을 거야. 자, 어떤 말이냐라고 하면 내가 안 바꿨는데 라고 했는데 아까 실제 바꿨잖아, 그치? 근데 얘가 바꿨잖아요 라고 주장할 수 없다니까. 구별할 수 없잖아. 근데 만약에 똑같은 일이 벌어졌는데 말이야 이랬어. 눈 감았다 떴어. 내가 이랬어. 근데 내가 안 바꿨는데 라고 하면 화내겠지. 왜? 이거와 이거는 뭐니까 다르잖아. 이해돼? 그래서 눈 감았다 떴다 이 느낌처럼 말이야 모든 경우의 수가 배열된 결과들 중에 서로 다른 걸 보는 거야. 그래서 배열한 이라는 단어가 이게 너희들한테 5개념을 집어넣을 수 있는 단어라고. 배열됐어. 이거 두 개를 배열하는 건 이거 두 가지지.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거와 이걸 인간이 구별할 수 있냐 이거라고. 그래서 이거와 이게 내 눈에 서로 다르게 보이는 경우의 수를 말하는데 다르게 보이니? 안 보이지. 그래서 같은 분필 두 개를 배열하는 경우의 수는 한 가지인 거야. 요 단어 차이 이해돼? 그래서 배열된이라고. 그럼 일렬이라는 말을 또 보면 이게 착 일렬이라는 어떤 그 행위를 말하는 것 같다. 근데 일렬이라는 말은 얘는 구별이 된다라는 단어를 쓴 거야. 구별이 돼요 이 뜻이야. 그래서 우리가 첫째 자리 즉 빨간색을 앞에 배열하는 것과 빨간색을 뒤에 배열하는 것이 그냥 자리가 구별이 된다 순서가 구별이 된다 이 뜻이라고. 그렇지? 일렬이란 말은 그런 거야. 순서가 구별이 됩니다 이런 뜻이라고. 그러면 조합도 마찬가지겠지. 조합은 서로 다른 n개 중에서 r개를 뽑는이 아니라고. 뽑아놓은 경우 중에 서로 다르게 보이는 게 몇 가지가 있을까를 얘기하는 거지. 그래서 결과들 중에서야 이미 그리고 수년을 우리가 NPR이다 라고 퍼미테이션을 쓰고 컴비네이션을 쓰고 이런데 1, 2, 3, 4, 5라고 하는 저 5개 있잖아. 5개 중에서 3개를 뽑아서 일렬로 배열하는 경우의 수를 그러니까 배열한이라는 단어가 들어가게 되어져 있다. 근데 배열한은이라는 단어가 들어가도 너희들은 배열된이라고 생각하라 그랬지. 그래서 5개 중에 3개를 일렬 배열하는 경우 세 자리 자연수를 만드는 경우의 수를 구하라고 얘기하면 그럼 어떻게 할 거냐. 뭐 맨 처음에 5가지 4가지 3가지니까 너희가 5개 중에 3개를 뽑아 일렬로 배열할 거다 이렇게 쓰겠지. 근데 맨 앞자리에 들어갈 수 있는 숫자는 5개 중에 하나 고르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들어갈 숫자인 4개 중에 하나 고르고 마지막에 들어갈 숫자인 3개 중에 하나 고르면 되겠지. 그래서 우리가 흔히 말하길 순열을 먼저 배운다. 근데 나중에 대학 가서 보면 알겠지만 순열론은 없어. 다 조합론이야. 이유가 뭐겠니? 순열이라는 것은 그냥 곱하기 여러 개를 하나로 묶은 거거든. 조합의 곱하기를. 그래서 가장 기본적으로 이 문제가 순열 문제입니까? 조합 문제입니까? 이게 가장 어리석은 문제야. 다 조합으로 순열이 표현되기 때문에 그래. 됐지? 그래서 너희가 알고 있는 게 n개 중에서 r개를 뽑아 배열한다라는 걸 n개 중에서 r개를 뽑아 걔를 일렬로 배열하는 경우의 수로 나눠서 고민하잖아. 그래서 얘를 통으로 공식을 순열 조합 공식을 못 쓴다. 그러면 세분해서 조합과 배열을 나눠서 배열하는 게 더 편하지. 됐지? 그래서 우리가 흔히 말해서 순열은 좀 더 제한적인 조건 아래서 쓰는 거기 때문에 조합에 대한 서 익히는 게 좀 더 편할 거다. 이런 얘기하고 그냥 지금은 상기시켜 주는 거야. 이렇게 중요 포인트들을. 그 다음에 우리가 서로 다르면 곱하기와 나누기에 대해서 배우는 거야. 원순열은 그냥 나누기 수열이다 라고 생각해도 되거든. 근데 곱하기와 나누기를 얘 차이가 뭐냐?
다르면 곱하고 같으면 나누는 거야. 이 말 이해돼? 그래서 n개 중에서 r개를 뽑아 배열해봐라 라고 하면 얘가 n팩 나누기 n-r팩 이렇게 만들어져 있잖아? 그럼 얘는 뭐냐면 아니 n팩이라는 말은 n개가 다 구별이 된다라고 해서 다 나눈 거지. 근데 n개 중에서 r개를 뽑아서 일렬로 배열할 거다? 그 남아있는 게 몇 개니? n-r개잖아. 그 n-r개는 우리가 관심이 있니 없니? 없지. 개를 배열하는 방법의 수만큼은 우리는 다 구별하지 않을 거라고. 그러니까 나머지 n-r개를 배열하는 방법의 수로 나누는 거야. 저 공식이 그래? 어떤 말인지 이해돼? 기본 세팅이 곱하기는 다 구별이 된다야. 일렬이란 단어가 뭐랬니? 구별이 된다 이거라고. 그래서 n개 중에 r개를 뽑아 배열해봐라 라고 하면 그 n개를 먼저 배열했잖아? 그럼 저 n개의 배열이 다 구별이 된다는 얘기다? 그런데 뽑지 않은 n-r개 있지? 걔를 배열하는 방법은 구별이 안 돼. 왜? 관심이 없으니까. 이해되니? 그래서 n-r팩토리얼로 나눠주면 된다 이거야. 그런 뜻이라고. 나눗셈에 대해서 잘하면 이게 계산 실수가 일어나지 않아. 그러면 n 컨비네이션 r은 NCR은 n팩 나누기 n-r팩 그 다음에 r팩이잖아 이렇게. 얘 이제 이해되지? n개 중에서 r개를 뽑는 행동이기 때문에 n팩은 뭐야? 곱하기는 일렬로 배열한다는 느낌이잖아. 거기서 뽑지 않은 n-r개를 배열하는 거 배열하면 안 되지. 구별이 안 되니까 나눠줘야지. 이해돼? n팩은 구별이 된다라고 해서 배열한 거야. 뭔 소리야? 뽑지 않은 n-r개 배열하는 거 구별이 안 되는데 또 뽑아놓은 거 r개를 배열하는 것도 구별이 안 되는데 그래서 구별이 안 되는 횟수만큼으로 나눠주는 게 순열과 조합에서의 나눗셈이야. 느낌 되니? 이것만 잘 이해하면 원순열과 같은 것이 있는 순열은 끝난 거야. 걔네 둘이 나눗셈에 대한 얘기거든. 그래서 배열하고 이제 나누자 요 싸움이야. 그러면 이제 조합 문제 중에서 이런 것들을 많이 해봤을 거야. 토너먼트. 서로 다른 A, B, C, D 4명 있지. 저 4명을 두 조씩 두 개로 나누는 경우의 수가 어떻게 되니? 일단 4명을 2명을 뽑고 나머지 2명 중에서 2명을 뽑는 거지. 근데 우리는 뭐 할 거냐라고 하면 1번, 2번, 3번, 4번이다 라고 할 때 얘는 1번, 2번이 붙네? 3번, 4번이 붙네? 그러면 얘네 둘 자리 바꾼다 라고 해서 뭐 달라지니? 안 달라지잖아.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요 하나의 조와 두 번째 조가 자리 바꾼다 라고 해서 그 결과가 달라지지 않거든. 그래서 얘네 둘을 배열하는 순간으로 나눠주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 원순열은 나눗셈에 대해서 배울 건데 이게 이미 1학년 때 나눗셈을 언제 하는지를 다 배웠거든. 이렇게 됐을걸? 그러면 저 A, B, C, D라고 하는 저 4명을 그냥 배열하자 이거야. 4팩. 그렇지? 근데 배열해 놓고 봤더니 어떤 차이가 있냐면 아니 1번, 2번 싸워 이거나 2번, 1번 싸워 이거나 구별이 되니? 안 되네? 이 두 가지가 같네? 3번, 4번과 4번, 3번으로 배열되어져 있는 경우는 또 같네? 또 1번, 2번, 3번, 4번하고 3번, 4번, 1번, 2번하고 배열하는 경우도 같네? 그래서 똑같은 일이 몇 번이나 벌어지냐라고 하면 사실은 3번 벌어지네. 이렇게 해서 얘네 둘을 풀기도 했지. 그러니까 n팩 이거는 뭐니? 일단 질러놔 이 뜻이야. 그래서 n팩이 되게 무서운 거야. 다 다르다라고 생각하고 질러놓은 다음에 같은 것으로 나누면 되지 이런 마음가짐이야. 그냥 곱하기로만 이루어져 있는 건 이런 것들은 하나하나마다 다 뽑아서 구별이 되는 개수만큼 곱하겠다 이런 뜻이거든. 그래서 이런 거 연습을 한번 해보면 이렇게 주어져 있다라고 생각해봐. 그러면 얘를 6명을 조를 편성하는 방법은 어떻게 하니? 사실은 내가 원하는 이제 방법은 이 조합 말고 이거거든. 그럼 일단 6명을 일렬로 배열을 해. 그런 다음에 사실은 구별이 된다라고 생각하고 배열했잖아. 구별이 안 되는 개수만큼 나눠주면 되지. 봐봐. 얘네 둘을 자리 바꿔도 어떠니? 구별이 안 되잖아. 근데 모비를 생각하면 돼 위에. 얘네 둘이 자리 바꾼다라고 해서 뭐 달라지니? 근데 얘를 기점으로 해서 얘와 얘는 대칭적으로 주어져 있는 거 아니지? 이해되지? 그러니까 얘는 구별이 되는 거고 이쪽과 이쪽은 대칭적이니까 구별이 되니 안 되니? 안 되지. 그러니까 몇 개 있니? 3개 있지. 그래서 자리 바꾸는 거 몇 번? 3번 나눠주면 끝나는 거지. 이런 연습하자고. 물론 이걸 조를 분할하는 걸로 한다라고 하면 6명을 3명 3명으로 두 조로 나눌 건데 조는 말이야 얘네 둘이 크기 같으면 구별이 안 되기 때문에 일단 나눠줄 거고 그 3명 중에 2명을 고르고 오른쪽에 배치되어져 있는 3명 중에 2명을 고르면 되니까 실제로 조를 편성하는 방법은 이거 아니냐. 근데 어렵거든. 이게 개수가 많아지면 더 어려워지기 때문에 우리가 원순열 개념도 마찬가지인데 일단 배열하고 같은 것으로 나누자 이 생각으로 하는 거야. 자 얘는 7명일 때 어떻게 하면 되겠니? 7팩. 됐지? 그런 다음에 얘 몇 승으로 나눠주면 되니? 하나, 둘, 셋, 넷 아니지 그치? 그래서 2의 4승으로 나눠주면 되지 않냐 이거라고. 좀 느낌이 와? 이렇게 주어져 있는 거였던 거라서 이미 우리는 저 순열과 조합에서 나눗셈에 대한 얘기를 어느 정도 둔 거야. 그래서 거기 1번과 2번 문제를 한번 설명을 한번 해볼게. 자 1번 문제는 남학생 4명하고 여학생 3명이 다음 그림과 같이 7개의 의자에 앉는다. 이때 여학생끼리 이웃하지 않도록 해달라 이거거든. 그러면 1번이 남학생이 4명이 있고 그 다음에 여학생이 3명이 있는 거야. 그러면 이웃하는 수열의 풀이 원칙은 뭐니?
그냥 이웃하는 놈들을 먼저 배치하면 돼. 다 그래. 그래서 남학생 4명은 이웃해도 괜찮잖아. 그래서 남학생 4명을 배열하는 경우의 수가 몇 가지니? 4패까지지. 이해돼? 이게 문제로서 많이 풀다 보면 남학생 4명 의자 4개가 4개를 배열하는 방법이 둘 다 사팩이라고 오해하거든? 의자 4개 있지. 사람 4명. 의자 4개. 흔히 말해서 의자 4개라는 말은 그 4개 의자가 구별이 안 된다는 얘기인 거야. 분필 4개 이거랑 똑같아. 이해돼? 그래서 분필 4개를 일렬 배열하는 경우의 수는 몇 가지니? 한 가지야. 여기서 오해면 안 된다니까 배열하느니 아니라고. 배열된 것 중에 눈을 감았다 떴더니 다르게 보여가 있냐 이거야. 빈 의자 4개가 있다? 눈을 감았다 떴어. 막 걔는 막 이렇게 섞었어. 눈을 감았다 떴어. 다르게 느껴지니? 아니라고. 내 사람 4명이 있어. 얘네들 막 배열했는데 잠깐 눈을 감았다 떴더니 얘네들의 자리를 바꿨어. 구별이 되니 안 되니? 되지. 이런 것 때문에 헷갈리지 말자고. 그래서 이 말 배열된 결과가 눈을 감았다 떴더니 다르게 구별할 수 있냐 없냐 이게 배열 방법의 수라고. 쌤이 가르쳐보면 이걸 가장 많이 헷갈려 하더라. 나중에 문제 복잡해지고 막 이러면. 그래서 저 4개를 일렬 배열하는 방법인데 사람이야. 그래서 4개를 배열하는 방법은 말이야 그냥 쌤 일부러 이렇게 쓰거든. 그러면 4개 배열하는 방법이니까 4팩이겠지. 그런 다음에 이웃해도 되는 사이사이에다 저 5자리 중에서 다 구별이 되잖아. 5자리가. 그러면 5자리 중에서 3개를 골라서 일렬 배열하면 되는 거지. 이해됐지? 그래서 조합 공식을 썼다는 얘기는 좀 더 제한적인 조건들을 많이 만족한다 이거야. 두 번째는 2번이야. 8개의 의자가 일렬로 놓여져 있다? 근데 A, B, C, D 4사람이 앉을 때 어느 두 사람도 이웃하지 않게 앉는 방법의 수를 구하래. 근데 이것도 잘 생각해봐. 어차피 배열된 결과잖아. 그러면 배열된 결과를 상상해보면 빈 의자 몇 개 있니? 4개. 배열된 결과를 생각해봐. 사람이 앉아있는 의자 몇 개가 있니? 4개. 그럼 빈 의자 4개와 사람이 앉아있는 의자 4개가 있겠지. 그럼 의자 8개가 있는데? 라고 생각하지 않는 거야. 빈 의자 4개, 사람 4명이 자기가 앉을 의자를 들고 있으면 돼. 그러면 이웃해도 되는 것들은 빈 의자들이잖아. 빈 의자가 몇 개 있다고? 4개. 배열된 결과를 생각해봐. 배열된 결과를 보면 빈 의자 4개야. 8개 아니야. 사람이 앉아있는 의자 4개인데 그 사람이 누군지가 구별이 되잖아. 그러니까 구별이 되는 의자 4개가 있는 거야. 그치? 그래서 일렬로 배열할 때 뭐 하면 되냐면 이웃해도 되는 빈 의자 4개를 먼저 배열하겠지? 자, 빈 의자 4개를 배열하는 결과의 수가 몇 가지니? 한 가지지. 왜 저 배열한이라는 단어가 이상한 놈인지 이해되지? 배열한 이라면 갑자기 4, 3, 2, 1 이렇게 반응하게 돼. 그게 훈련돼서 그래. 배열한은 순열이 배열하는 이제 배열했는데 그럼 4, 3, 2, 1 이렇게 된다고. 가 아니라 배열된 이야. 빈 의자 4개 배열된 결과들 중에 내가 구별할 수 있는 거 없는데? 그럼 이 4개를 배열하는 경우의 수는 한 가지지. 이렇게 돼. 이것만 이해하고 문제를 풀면 괜찮아. 순열과 조합과 확률 쪽이 왜 너희가 헷갈리냐라고 하면 이해가 안 된 상태에서 자꾸 문제를 풀면서 이 문제 이런 거지 이 문제 이런 거지 라고 들이대다 보니까 정확한 이해가 안 되면 이 순간 이렇게 풀면 답이 나오네? 하고 잘못 오해하거든. 근데 나중에 그걸 기반으로 또 문제를 풀어봤더니 이건 또 안 돼. 자꾸 왔다가리 갔다리 한다고. 그걸 잡아주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 그러면 한 가지에다 이제 얘네 5자리는 구별이 되지? 그래서 구별이 되는 5자리 중에서 4자리에 서로 다른 4개를 배열하면 돼. 이해되니? 근데 여기에 만약에 좀 다른 느낌으로 만든다라고 하면 그 A 4개하고 그 다음에 B 3개가 있는데 이런 거. 그래서 B 3개가 이웃하지 않도록 일렬로 배열하는 경우의 수는 몇 가지냐? 이거랑 같기도 하거든. 이해되니? B 3개가 이웃하지 않도록 배열하는 경우의 수를 구하여라 이러면 이웃해도 되는 것들을 먼저 배열하면 돼. 근데 저 같은 4개를 배열하는 방법의 수는 몇 가지? 한 가지. 그런 다음에 하나, 둘, 셋, 넷, 5개잖아? 저 5자리에 B 3개 있지? 를 사이사이에 넣는 방법에서는 몇 가지겠니? 저 5자리 중에서 3자리를 뽑아서 B를 배열하는 방법은 몇 가지겠니? 5C3인 거지. 그래서 얘도 아까 순열이 아니라 조합론이라고 얘기한 거야. 얘도 이렇게 써야 되는 거야. 빈 의자 배열하는 방법은 한 가지. 5자리 중에서 4자리를 뽑아서 그 4개가 다 구별이 되니까 배열하는 방법은 4패까지겠구나. 이렇게 하면 안 틀리거든. 처음에 이런 연습을 하다가 나중에는 그래 그 결과가 오피사지. 이렇게 쓰면 돼. 그러면 얘랑 문제 풀이 방법이 똑같아. 왜? 여기서 서로 다른 5자리 중에서 A를 배열하는 방법은 한 가지. 서로 다른 5자리 중에서 B 배열할 3자리를 고르고 그 동일한 B를 배열하는 경우의 수는 몇 가지니? 한 가지. 동일한 거 3개 배열한 게 내 눈에 다르게 안 보이거든. 이해되니? 그래서 이렇게 하는 거야. 그러니 뭔가 복잡하거나 그 상황에 대해서 약간 낯설거나 이러잖아. 조합으로 계산하고 배열하는 걸 그 다음에 곱하고 이래야 돼. 그래서 이 질문이 제일 어리석인 질문이었다고 얘기한 거 아까. 순열을 써야 됩니까? 조합을 써야 됩니까? 이 아이는 저런 실수를 계속 하겠다는 뜻인 거야. 됐지? 자, 이렇게 하면 되는 거고 또 하나는 말이야.
이 문제를 풀어가는 사람의 의도에 따라 구별이라는 걸 하게 돼. 예를 들어 A, B, C, D라고 하는 얘 있지? 저 4명을 2개씩 2조로 나누래. 그러면 이거야. 그래 4명을 2명씩 2조로 나누면 기계적으로 이렇게 풀 거 아니야? 그런데 이게 아니라 이렇게 하겠대. 저 4명 중에 2명은 농구 대표로 할 2명과 체육대회 축구 대표 2명을 뽑아라 이런 거야. 4명 중에 2명은 농구, 2명은 축구 뽑아라 라고 얘기하면 너희들의 마음이 중요하다고. 어떤 사람은 그래 일단 4명을 2명씩 나눠서 그럼 2개의 조가 남아 있을 거 아니야? 농구, 축구, 농구 배열하자 이게 얘기했지. 근데 나는 이렇게 할 거야. 일단 여기 4명이 있는데 이 4명 중에서 축구할래 2명을 뽑으려고 그 다음에 농구할래 2명을 뽑으려고 라고 하잖아? 그럼 처음 뽑은 것과 나중에 뽑은 거 구별이 돼야 안 돼? 돼. 왜? 처음은 농구할래 2명을 뽑은 거거든. 두 번째는 축구할래 2명을 뽑은 거거든. 그럼 얘네들이 구별이 안 된다라고 해서 나누면 말이 되니? 안 돼. 그래서 어떻게 할 거냐? 나는 농구할래 2명을 뽑아야지 이거야. 그 다음에 축구할래 2명을 뽑아야지 끝 이거라고. 당연히 같을 수밖에 없지. 그래서 너희들 머릿속에 의도가 중요하다 이거야. 나는 먼저 4명을 2명씩 뽑은 다음에 얘네들한테 임무를 부여해야지 라고 생각한 거잖아. 근데 이거의 의도는 그게 아니라 나는 먼저 농구할래 2명을 뽑을 거야. 그 다음에 축구할래 2명을 뽑을 거야. 구별되잖아. 구별이 되기 때문에 곱하기를 써도 된다 이거야. 구별이 안 되는데 곱하기 써? 나눠야지 이거라고. 아니 얘네들 구별이 안 되는데 왜 곱하기를 써? 이 뜻이야. 그러니까 얘네들 배열하는 방법의 수만큼 나눠야지 이 뜻이라고. 그래서 순열과 조합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곱하기가 기본값이다. 이 곱하기가 제때 쓰였어? 이걸 찾는 거야. 또 왜 그 자리에 왜 구별이 돼? 안 되잖아? 나누는 거야. 그래서 아까 n팩을 n-r팩으로 나눈 건 n개를 배열하는 걸 n개가 다 구별이 된다라고 했거든? 아니야. 안 뽑은 얘들은 배열하는 게 구별이 안 돼. 그래서 n-r팩으로 나눠줘야지 이 뜻이야. 이해돼? 그래서 내가 제일 이해 안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다음 교과 과정에 원순열이 빠진대. 빠지는 이유가 뭐냐? 어려워서. 말이 안 돼. 모든 순열에 나눗셈이 있는데 원순열만 나눗셈이래. 이거 수학을 못하는 분이죠. 근데 너희가 나눗셈만 잘 이용하면 틀릴 리가 없지.